네, 오늘같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까요? 자,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철저하고 냉정하고 좋은 분석을 내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민프름 겟더 베럴라이프 대표,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간략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이 대표님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은 하락하고 상승을 좀 이어오는 듯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흔들렸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크게 충격을 받을 때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블랙 썰스데이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의 하락 일시적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추세적인 하락 조정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게 1년 동안 계속 빠지고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한 2월 내지 한 3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2026년 1년을 놓고 보면은 저는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서 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증시 사이클이 한번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 한 3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얘기를 해요.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까지 이제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보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날 것이냐,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겨우 1단계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2단계, 3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경기민감주까지 가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아직 안 올라갔고 LG그룹도 아직 안 올라갔어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상승 사이클이 나올 때 늦게 가는 섹터나 종목군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가는 종목군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나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케빈 호시 그다음에 연준 의장 이제 지명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많이 조정도 나왔지만은 사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빨리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확 풀어줄 걸 기대했는데 이게 좀 천천히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빨리 내려줄 줄 알았는데 좀 늘어뜨려서 내리겠구나.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가겠구나.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대세의 지장이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접어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못했던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익숙함이 굉장히 무섭다고 느끼는 게 삼성전자가 언제 5%, 7% 이렇게 올랐다고 최근에는 한 2% 움직이면은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장처럼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어주셨고요. 자, 민 대표님께는 AI 버블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작년 말에도 미국 뉴욕 증시는 AI 버블론으로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증시까지 그 악재가 좀 전해지는 경우들은 사실 좀 선별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하루만 놓고 보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자, AI 버블론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흔들렸던 큰 원인은 소프트웨어 관련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세장이 유지가 되는 중심은 메모리 반도체. 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 중요한 게 AI 버블론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사 정말 알맹이가 없는 정말 허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AI 투자 금액을 2배를 올렸거든요. 미국 증시,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게 만약에 정말 실적이 안 나오고 미래성이 없다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그렇게 투자액을 늘려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 CEO가 이번에도 좀 얘기를 했죠. 2028년까지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컷 이런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병목 형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은 반도체는 강할 것이고 반도체가 강하면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슈 별외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만 갖고 우리가 영향을 받으려면 마이크론이나 이제 알파벳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못하게 된다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버블론 우리 증시 뭐 길게 보면 걱정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권 대표님께는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장 뭐 수급을 보셨겠지만 네네. 저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네네. 외국인 코스피에서만 5조 순매도, 개인들이 6조 7천억대 순매수. 이런 숫자는 정말 처음 봐가지고 일단 우리가 비슷한 그 규모, 비슷한 그 분위기를 월요일장, 화요일장에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고 바로 이어서 좀 개인들의 순매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 개인의 순매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승리하는 장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죠. 네, 그래서 결국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또 고점에서 사는 형태가 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금 자체가 성격이 응집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어떤 커다란 자금을 이제 어떤 결정에 의해서 크게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어떤 심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길게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고점으로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고점에 몰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110조가 돌파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벌써 10조를 업치를 사고 지금 어제 데이터가 오늘 나왔거든요. 지금 100조로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거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더 감소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건전한 조정이겠구나, 내가 좀 싼 값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대기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2020년대 초 보면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의 뭐 싸움들이 벌어졌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좀 응집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실 어떠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딱 뭐 누구를 지칭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이제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약간 신앙심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쇼티지 물량, 아니 그 쇼티지가 아닌 쇼커버링 물량이 이제 그렇죠. 나오면서 더 들어올 거다. 쇼커버링, 쇼키즈까지 뭐 얘기가 됐었고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번 장세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뭐 신앙심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응집력을 가질 만한 섹터나 종목들은 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사실 섹터는 반도체는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P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디램, 낸드 뭐 할 거 없이 뭐 HBM을 포함해서 너무 잘 올라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 하나가 예. 이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상품 시장의 가치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을 시작을 먼저 나왔었고 지금 미증시에서 어제는 AMD랑 마이크론이 지금 반도체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와서 뭐 하락이 나온 거지만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금과 은을 비롯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투심 악화가 이게 지금 금이 만약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금을 담보로 산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 캐리 트레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담보금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서 선물 시장에 투입을 해야 청산 이제 마진콜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불안 요소가 지금도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대표인 비트코인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이랑 은도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이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좀 지켜보다가 좀 너무 섣불리 지금 시장에서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지금 단기 박스권에 좀 들어갈 가능성도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거 기회다 싶으면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살짝은 조금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는 아마 세 분이서 대체로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몰린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 분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이 몰린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로드맵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코덱스 인버스도 여기 들어가 있고 레버리지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오늘 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한번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대 대표의 노란색 말부터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숫자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포스코 홀딩스로 갑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철강 쪽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많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 정상화 기대감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사이클 자체가 이익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방 국면으로 좀 넘어갔다가 다시 좀 회복되는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점으로 이제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5년까지는 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올해부터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구간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열연 반덤핑 이후에 고객사 재고 소진에 따른 판가 인상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리튬 강산 지분의 30% 인수한 효과를 여기에서 같이 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또 찬스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게 매수의 기회인가, 혹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시장 분위기를 덩달아서 보면서 조금은 좀 관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들도 전망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이제 실적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올해의 실적부터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익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고 그다음에 차트 역시도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는데 이제 하단 구간에서 과거에 좀 지지를 받기도 했었던 구간에서 좀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최근에 한 1월부터 이제 돌파가 나오고 이 그 하단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매물대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타점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서 저는 매수를 지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민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요? 굴려 주사위. 네,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달바 글로벌로 갑니다. 최근에 저희 이 수급 로드맵을 통해서 뭐 APR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달바 글로벌도 오늘 장에서 수급이 좀 몰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일 잡히는 것 같은데 실적은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이 외국인 순매수가 사실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1월 화장품 수출이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했다고 이제 보도 보셨을 거예요. 3월 1일, 3일에
이제 1월 수출입 대표 발표를 했는데 화장품 수출액이 YOY로 36.7%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수출이 4년 만에 3배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좀 조정이 오왔더라도 이제 길게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실적의 금액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5년의 실적 추정치가 이제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국내 매출은 12%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0%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러시아, 북미, 유럽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 그 중에 강점이 뭐냐면 이렇게 특정 국가나 특정 채널에 편향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최대 시장으로 또 꼽히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이제 핵심 제품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정도가 선장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회피처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실적 위주의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는 이런 업종이나 섹터, 종목에 조금 이제 수급이 몰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장주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달바 글로벌은 아무래도 단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타 브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품이 조금 등장을 해야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R하고 시총이 한 5배 정도가 나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려면 5배를 봐야겠죠. 네. 예. 이 달바 글로벌 하면은 아마 작년 상장 초반의 상승세가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거의 이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의 상승분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것도 단기적인 거지만 저는 올해 사실 다시 전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만 원까지는. 왜 그러냐면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시작을 했다 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대신 수급별 차별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죠. SK하이닉스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 올라갈 것이냐? 글쎄요. 조금 완만하겠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얘 좋은 건 알지만 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의 수급이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달바 글로벌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 안착이 굉장히 좀 되게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1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차트에 보시면 이 검은색 선 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몇 거래일 이상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착했다고 보고 있고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권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 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이 나올지요?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하면요. 아하, 한화솔루션으로 갑니다. 자, 어제 일단 인상적인 상한가를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더 주목이 됐습니다. 일단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태양광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이제 하나 큐셀이라고 하는 법인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의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머스크가 이제 실적 발표 때 태양광을 이제 생산을 할 건데 10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거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태양광과 ESS가 저전력 비용으로 최고의 어떤 전력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태양광이 유일하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일단 센티가 좀 개선이 됐었고 또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표라고 좀 볼 수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실적 발표 때 지금 태양광 인버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21%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 업체 재고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재고 사이클이 좀 길었던 반면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좀 나오고 있고 26년도에 수주 가이던스의 한 90% 정도를 이미 지금 다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그러면 이제 인페이지랑 협력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큐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솔루션이 이제는 국내나 혹은 뭐 중국 이쪽에 어떤 매출, 수출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 지금 태양광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내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오늘장에서 약간의 뭐 보합권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매수할까요? 관망할까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뭐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던 와중에 유일하게 좀 양봉인 종목들이 몇 개 없었죠.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은 전고점이 4750원 단을 돌파하고도 남았을 건데 투심이 좀 악화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제 패시브 자금 좀 약간 유출이 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좀 다치 캔들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약간 장 막판에 대해서 좀 빠지는 경향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틀 전과 또 3일 전을 보면, 그러니까 전일과 그 전날을 보면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연속적인 수급이 그래도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 접근으로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막판에 빠졌는지 제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3거래일 연속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노란색 말로 가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의 말을 출발시키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으로 가는군요. 지난주에 주가 10만 원대를 살짝 맛을 봤어요.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좀 내려왔고요. 그래도 기관들의 관심은 이어지는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코스피 시장의 강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때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부 쪽에서도 이제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모든 기업을 다 이제 좋게 가져가진 않겠다. 이제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겠다. 이게 뭐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썩은 살 도려내고 제대로 된 이제 기업들 데리고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STO, 이제 토큰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기관이나 연기금수 이제 그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정도부터 정말 장기 우상향을 증시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401k 제도를 많이 꼽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말 그대로 조직적인 큰 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걸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미국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조직적인 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돈의 속성 그 책 쓰신 김승호 회장님인가요? 갑자기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연설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공감이 됐던 게 한 번에 큰 돈을 보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이 힘이 엄청 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옆으로 빠져서 하는 얘기지만 전업 투자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때려치고. 근데 그게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정말 유리하고 강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들어가는 코스닥 자금, 말 그대로 이제 코스닥 150. 우리가 이제 보통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서 좀 주도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걸 이제 많이 기대하는데 그 중에서도 리노공업이 이제 해당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AP의 2나노 공정 전환도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 공정이 이제 미세화될수록 테스트 난이도도 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단가 높은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리노공업의 이제 주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한 분석을 내어주셨는데 매수 관망 의견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업은 참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게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해서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좀 좋진 않기 때문에 증시가 좀 소강 상태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한 7만 원 구간 정도까지 조정 나왔다가 지지 후 반등을 보여주면 공략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매력적일 거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성장 사이클이 유지될 걸로 기대되니까 혹시라도 조정이 끝나고 반등을 주는 지점에서는 한번 공략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관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망 의견이 나왔습니다. 리노공업이었고요. 자, 다음은 민프롬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는 3이 나왔고요. 세 칸 전진하면 메리츠 금융지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메리츠 금융지주 굉장히 뭐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처럼 두 자릿수 상승이 팡팡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연속성으로 보면은 뭐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를 보시면 와 이게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어? 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9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요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급등 위험한 뭔가 급등과 급락이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차차 풀어갈게요. 일단 금융주가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이유가 있죠. 바로 주주환원 기대감입니다. 시장이 왜 갑자기 주주환원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사실 조정이 오거나 시장이 통상 안 좋을 때는 전통적으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시장이 안 좋아져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난처로 흔하게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자금 경색 우려가 나오고 뭐 한 번씩 계속 뭐 오늘도 그랬고 그다음에 매크로 이슈도 굉장히 많은 시장에 거기다가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 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 센티멘탈이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좀 더 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KRX 은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 월요일 날 되게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만 보더라도 이 은행지수가 4.6%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이제 코스피는 1.2%밖에 상승을 못했고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하락하는데 은행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은행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바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죄송해요. 예. 달바 글로벌이 진짜 입이 안 붙네. 예. 달바 글로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중요한데 금융주, 은행주가 이제 좀 회피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굉장히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이번 실적 개선이 이 단기적인 어떤 이 반등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이 시장이 지금 증시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죠. 유례 없는 예탁금에 이 넘쳐나는 유동성에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금융주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매수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조금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금융주 좋은 거 다 알아서 다 높아요 지금. 그래서 올라갈 룸이 짧다는 거는 굳이 내가 이거 5, 6% 먹으려고 이 고점에 있는 걸 들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다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조금 찾아서 이 지금 수급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요?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오, 3마리 쭈루룩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다이스로 가보는데 저희 앞서서 뭐 K1 레이스 할 때도 관련된 섹터 그리고 종목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파라다이스 정말 오랜만에 4개월 만에 주가 2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다들 뭐 아시다시피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 중에서 3개를 꼽자면 GKL이랑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3개가 거의 뭐 3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좀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들어서 제주 드림카지노가 개장하고 나서 2024년도 대비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퀀텀 점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이 월등히 높지만 이제 견조하게 완만하고 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하는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테이블 매출이랑 이제 머신 매출이 거의 대표적인데 뭐 두 분야 전부 다 20% 이상 상승이 전년도 대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이제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추가적인 실적은 담보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춘절이 코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티켓을 기꺼이 지불하고 오는 관광객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지갑에 돈이 좀 넉넉하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 이제 뭐 의료 관광도 될 수 있지만 카지노 쪽도 매출 수요가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랑 이제 뭐 GK의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도 다 좋지만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그럼 춘절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맞춰서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오히려 좀 더 공략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보면 3거래일 동안 뭐 6%대, 8%대, 3%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좀 단기 급등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장 일단 관망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일단 좀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센티가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내일장에 충분히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이제 이 관광 카지노 쪽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의 해지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시장 주도주들이랑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이라는 건데, 예. 그럼 반대로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반대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관망하시면서 좀 타이밍을 좀 적절히 잘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서 한 종목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요. 핵심만 요약해서 그리고 매수와 관망 의견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의 노란색 말을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2가 나왔네요. 바로 두 칸 전진하면 에코프로로 가게 됩니다. 자, 에코프로 뭐 최근에 단연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뭐 계속 바꿔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그 폭풍 성장이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또 괜찮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이제 좀 설명드릴 때 뭐 리노공업도 시장이 좀 흔들려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하락에 그래도 좀 내성이 있는 매수세가 탄탄히 받쳐주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리노공업도 공통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개 섹터 안에 들어가고 코스닥 150 안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럽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랑 고전압 이제 그 미드니켈 양극재로 다변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 육성 정책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우리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가성비보다는 품질을 더 신경 쓰는 배터리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이 이제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 SDI나 아니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올 텐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망을 하는 게 좋겠지만 단기 급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소액 정도로 이제 매수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전망을 보고 지금 로봇 성장 모멘텀과 같이 들어가는 걸 고려하신다면 삼성 SDI로 좀 매수를 대체해 가지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관망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전략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민 대표의 초록색 말 움직여 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는데요. 원전주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오늘 하루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두고 보면 좀 아쉬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원전이 어제 이슈였죠. 굉장히 좋은 이슈죠. 마누가 프로젝트라는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돼버렸는데 이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이 조선업이나 알래스카 LNG 사업, 뭐 전력망 사업 이거 다 제쳐주고 일단은 원전 건설을 먼저 좀 해달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다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거기다 레포트까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좀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게 한정 기술이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한정 기술이 이제 덩어리도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쳐다봤었는데 한정 기술이 목표 주가를 76% 이제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좀 같이 이렇게 바람이 두 개가 같이 좀 합해지면서 좀 시장에서 원전 테마가 뜬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웨스팅하우스 에 대한 추가 수주, 부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목표 주가, 한정기술 목표 주가의 상향은 모든 원전 테마 종목이 공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체코 두코반이 이제 신규 원전 수주 확정에 대한 어떤 수주 금액도 상향이 됐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미국의 12기, 유럽의 12기 이 원전을 이미 짓고 있는데 얘네가 가용 능력이 그 4,000명에서 5,000명밖에 인력이 되지 않는데 지금 얘네 갖고 되겠어? 그러면 한국 기업 왜? 이미 뉴스케일 파워나 뭐 다른 테라파워나 이런 주요 SMR 설계사들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과 굉장히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이 못 간 것도 있지만 지금 이 1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의 이 저항 라인을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미 지금 3번이나 찔렀어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돌파할 때 굉장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주분들도 이 10만 원 벽 어떻게 뚫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10만 원 벽 넘기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넘어가면 충분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기회가 있다. 매수 의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권영우 대표의 말을 움직여보죠. 굴려 주사위.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숫자가 6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쉽게 천조전자가 깨졌습니다. 네네. 일단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만 보면은 흠이 없는 종목이죠. 뭐 디램도 범용 메모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HBM3를 시작을 해서 HBM4도 이제 출하가 시작이 됐고 또 이거 HBM4 용으로 디램도 지금 공장 증설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사실 뭐 디램 수요나 뭐 HBM 뭐 빈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상향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서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ADR 과매수권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금이랑 은 같은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폭락을 함에 따라서 이제 헤지펀드사들의 그 마진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만약에 안전자산이 좀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파는 건 이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를 판 주된 수급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불안한 시장에서 좀 급하게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약간 좀 더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좀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망 의견으로 네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9가지 수급이 몰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세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